볼록 렌즈에 의한 상 관련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이 조금이라도 두꺼운 이 양끝보다 두꺼운 경우에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죠. 왜냐하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튕겨 나가기 때문에 이 렌즈는 빛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렌즈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광축이라고 하는데 빛을 이런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 빛이 이 광축에 나란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걸 입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사할 때, 들어갈 때 광축 위에서 이 한 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한 점을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에서 항상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도 봤더니 얘도 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어느 한 점에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렌즈의 초점은 렌즈에 우리가 보통 왼쪽을 앞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뒤라고 하는데 앞, 뒤에서 각각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초점이 지금 초록색 지점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의 거리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똑같은 거리의 위치에 다른 초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렌즈의 앞뒤에 각각 있고요. 이 초점까지의 거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요. 빛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일단은 이 안에 렌즈기 때문에 물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번 굴절을 합니다. 살짝 꺾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굴절을 해서 굴절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렌즈는 굉장히 얇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 번 꺾이지만 저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 번 가서 한 번만 꺾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렌즈를 통해서 이 물체를 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가 온전하게 우리가 그냥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을 우리가 이 물체에서 빛이 어떤 식으로 렌즈를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광선 추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빛이든 이렇게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언제나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서 가는 빛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 빛들은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사실 사방으로 빛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빛을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초점을 지나서 간 빛은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은 광축에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중심을 렌즈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렌즈 중심을 지나는 빛이 있을 때 이 렌즈 중심을 지나는 빛은 꺾이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됩니다. 경로가 바뀌지 않죠. 직진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 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긴 화살표인 이런 물체가 있었죠. 자, 꼭지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꼭지가 여기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요거라는 거죠. 이 상을 보게 된다는 거고요. 이 상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그 다음에 이 상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는 이런 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광축에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지난다. 1번.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는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통과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렌즈 중심을 지나는 빛은 꺾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 이제 만나는 빛을 찾으면 여기가 우리가 상이 생기는 위치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광선 추적 방법을 통해서 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은 두 개만 사용해도 만나는 점을 찾아서 우리가 작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의 경우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거꾸로 서 있죠. 거꾸로 선 상에 빛이 실제로 만나는 상이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빛이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허상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여기서는 실상이고 지금 거꾸로 서서 보이겠죠? 자,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이는 게 다 다른데요. 또 다른 거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 안에 이 물체가 있을 때 한번 광선 추적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이 물체에 이렇게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렌즈에서는 이렇게 초점을 지나면서 꺾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만 봐도 이 두 개의 빛이 만날 것 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빛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초점을 지나는 빛 있었죠. 이렇게 초점을 지나서 갔던 빛이 있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만약에 여기 렌즈 중심을 만약에 지났다고 하면, 렌즈가 만약에 좀 길었습니다. 지났다고 하면은 얘는 렌즈를 지나면서 이렇게 광축에 나란하게 갈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얘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렌즈에서 나오는 이 빛들이 이런 꺾이는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 빛을 보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꺾이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일직선으로 온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연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직선에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점에 만나는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빛이 만나는 것은 아니다. 자, 보시면 실제 빛은 아니죠. 실제 빛을 보려면 우리는 이 빛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렌즈를 통과한 이 물체를 보는 이 상은 실제로 빛이 지나간 곳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이런 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허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똑같이 아까 머리가 여기 위에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런 상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상은 좀 전에는 거꾸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서 있죠. 그러면서 실제 빛이 모인 것이 아니었다 해서 허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물체보다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크고 바로 서 있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초점보다 안쪽에 물체가 위치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초점 안쪽에 있었는데요. 초점 바깥쪽에 아까 있었죠. 자, 이 초록색 물체가 여기에 존재를 할 때, 여기에 위치할 때 이 초록색 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똑같은 물체지만 조금 더 초점에서 멀리 위치를 시켜서 작도를 해봤더니 더 안쪽에 생기면서 조금 더 작은 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렌즈에서 이 초점 바깥에서는 렌즈에서 지금 멀어질수록 물체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상은 거꾸로 있는 채로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 연습해 보시고요. 이 볼록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과정을 그릴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